읽어주는 동화책 은하수와 별자리 여행. 깜깜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언제나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를 찾을 수 있어. 국제처럼 생긴 북두칠성 알지? 북두칠성 옆에 있는 별들을 쭉 이으면 큰 곰자리가 되고, 북극성 옆에 있는 별들을 이으면 작은 곰자리가 된단다. 이 별자리들에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대. 요정 칼리스토는 아르테미스를 아주 좋아했어. 아르테미스처럼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정도였지. 그런데 어느 날 제우스가 칼리스토를 보고 사랑에 빠져버렸어. 칼리스토, 나와 결혼해줘. 응? 안 돼요. 저는 결혼하지 않기로 맹세했단 말이에요. 칼리스토는 제우스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녔지만 제우스의 손길을 벗어날 수는 없었대. 칼리스토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아들 아르카스를 낳고 쓸쓸하게 살았지. 이 못된 것, 다시는 제우스를 만나지 못하게 해주마. 심술쟁이 헤라가 모든 사실을 알아버렸네. 헤라는 칼리스토를 무시무시한 곰으로 만들었어. 보드라운 팔에서는 북실북실 털이 자라고 손톱은 삐죽삐죽 날카롭게 길어졌어. 또 앵두 같던 입술은 우둘투둘 곰의 위턱과 아래턱이 되었지. 칼리스토는 아르카스를 홀로 남겨둔 채 떠나야 했대. 아가야, 엄마가 없어도 부디 잘 자라야 한다. 아르카스는 어느새 씩씩한 청년이 되었어. 엄마를 닮았는지 사냥을 아주 잘했지. 어느 날 아르카스는 숲속에서 곰이 된 칼리스토와 딱 마주쳤어. 칼리스토는 반가운 나머지 두 팔을 벌리고 아르카스에게 달려갔지. 아르카스야, 엄마야, 엄마. 하지만 아르카스에게는 곰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덤벼드는 것처럼 보였지 뭐. 에? 누구한테 감히? 아르카스는 칼리스토를 찌르려고 했어. 잘못하다간 아들이 엄마를 죽이겠구나.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우스는 아르카스도 곰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두 사람을 하늘로 올려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단다. 이렇게 해서 칼리스토는 큰 곰자리, 아르카스는 작은 곰자리가 되었대. 가을밤, 남쪽 하늘에서는 염소자리를 만날 수 있어. 뾰족한 귀에 염소 발굽을 가진 판이 바로 염소자리의 주인공이란다. 판은 신나는 풀피리 연주로 신들을 즐겁게 해주었지. 어느 날 머리가 100개나 달린 거인족 티폰이 나타났어. 깜짝 놀란 신들은 모두 동물로 변해서 멀리 달아났대. 판은 염소로 변해서 강물로 뛰어들었어. 이런, 헤엄은 칠 수가 없네. 물고기로 피느라 얍! 그런데 판이 너무 당황했나 봐. 주문이 마구 뒤섞여 버리지 뭐야. 그래서 판은 상반신은 염소, 하반신은 물고기가 되어버렸단다. 아니, 이게 뭐야. 다시 한번. 판이 주문을 바꾸려고 할 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살려줘. 이런, 제우스가 티폰에게 잡혀버렸잖아. 판은 재빨리 풀피리를 꺼내어 있는 힘을 다해서 크게 불기 시작했어. 으아, 나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 오나 보다. 시끄러운 풀피리 소리에 겁을 먹은 티포는 제우스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대.
반,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을게. 제우스가 판의 도움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별자리가 바로 상반신은 염소고 하반신은 물고기인 염소자리란다. 쌍둥이 자리에서 가장 밝은 두 별은 우애 좋기로 소문난 카스토르와 폴룩스의 별이지. 레다가 낳은 알에서 태어나 씩씩한 청년으로 자란 쌍둥이 형제는 아르고호를 타고 황금 양털을 찾으러 떠났어. 아르고호가 갑자기 거센 폭풍우를 만나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런데 쌍둥이 형제가 가파은 위로 올라오자 갑자기 구름이 물러가면서 바다가 잔잔해졌대. 게다가 별들은 은은한 빛까지 내뿜고 있었지 뭐니.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우리의 수호신으로 모시자. 그때부터 쌍둥이 형제는 모험가들의 수호신으로 여겨졌대. 아르고호의 원정이 끝난 뒤 쌍둥이 형제는 여러 곳의 경기나 전쟁에 나가게 됐지. 그러던 어느 날 화살이 형 카스토르를 맞추고 말았어. 카스토르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대. 나도 형의 뒤를 따라갈 거야. 폴룩스는 화살이 날아오는데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어. 하지만 폴룩스는 죽지 않았지. 형이 사람인 레다의 피를 이어받은 반면 폴룩스는 아버지인 제우스의 피를 물려받았거든. 화가 난 폴룩스는 절벽에서 뛰어내렸지. 하지만 이번에도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걸려 살아남았단다. 아버지, 저도 형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우스는 아들들의 우애에 감동했대. 그래서 쌍둥이를 하늘로 올려서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어. 쌍둥이 자리를 볼 때마다 형제의 아름다운 우애를 기억하렴. 이른 봄이 되면 북두칠성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쭉 연결해 봐. 아마 사자자리가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을 거야. 아주 오래전에 달에서 떨어진 별똥별은 사자로 변해 네메아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재미로 살았다지 뭐니. 사람들은 점점 더 몸집이 커지고 포악해지는 사자를 당해낼 수가 없었어. 그때 짠 하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헤라클레스였지. 여러분, 제가 못된 사자를 없애버리겠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자라 해도 헤라클레스를 이길 수는 없었겠지? 허허허, 기특한 내 아들. 제우스는 헤라클레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기억하기를 바랬어. 그래서 사자를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대. 사자 자리의 머리 오른쪽에는 개자리가 있어. 헤라클레스에게 덤볐다가 죽은 불쌍한 개의 별자리래. 헤라클레스가 네메아 계곡에서 히드라를 물리칠 때 있었던 일이야. 오랜 시간이 흘러도 싸움이 끝날 줄을 모르자 헤라는 얼른 개 한 마리를 보냈어. 어서 가서 헤라클레스를 물어버려라. 개는 살금살금 기어가서 헤라클레스의 발가락을 꽉 물었어. 하지만 천하장사 헤라클레스에게는 소용없는 일. 아, 이건 또 뭐야? 헤라클레스는 개를 발로 뻥 찼어. 개는 한쪽 발이 부러진 채 죽고 말았단다. 그러자 헤라는 불쌍한 개를 하늘로 올려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지. 여름밤에 볼 수 있는 돌고래 자리에는 아리온을 구해준
돌고래의 착한 마음이 담겨 있대. 포세이돈의 아들 아리오는 훌륭한 음악가였어. 어느 날 아리오는 시칠리아 섬에서 열린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많은 보물을 받았지. 집으로 돌아가는 배에 오르자 아리온, 넌 이제 사라져줘야겠어. 선원들이 아리온을 꽁꽁 묶고서 바다로 내던지려고 했지 뭐니. 죽기 전에 하프를 연주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하프 소리가 울려 퍼지자 바다새들과 물고기들이 몰려들었어. 연주를 끝낸 아리온이 바다에 빠지자 어디선가 돌고래가 나타나 아리온을 태웠지. 돌고래 덕분에 아리온은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대. 신들은 돌고래를 하늘로 올려서 빛나는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단다. 왕관 자리에는 테세우스를 도와준 아리아드네의 이야기가 숨어 있단다.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의 도움으로 무사히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칠 수 있었지. 두 사람은 함께 낙소스 섬으로 떠났지만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를 버릴 수밖에 없었대. 사랑한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나 봐. 아리아드네는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 아리아드네,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네? 디오니소스는 자상하게 아리아드네를 보살펴 주었지. 얼마 후 디오니소스는 정중하게 말했어. 아리아드네, 나와 결혼해 주겠소? 디오니소스는 결혼 선물로 예쁜 보석이 박힌 왕관을 주었대. 디오니소스와 아리아드네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지. 아리아드네가 죽자 디오니소스는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면서 왕관을 별자리로 만들었단다. 리본으로 꽉 묶여있는 물고기 자리를 본 적이 있니? 어느 날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는 유프라테스 강변을 거닐고 있었대. 그런데 갑자기 괴물 티폰이 나타났지 뭐야. 티폰은 머리가 100개나 달린 데다가 불을 내뿜는 입을 가지고 있었대.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는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어. 에로스, 어서 강물 속으로 숨자. 아프로디테와 에로스는 유프라테스 강으로 뛰어들었어. 그리고 서로 헤어지지 않도록 리본으로 꽁꽁 묶었지. 물고기 자리를 잘 보면 리본을 묶은 부분에서 가장 밝은 별이 빛나고 있단다. 가장 밝은 별 중의 하나인 케펠라를 안고 있는 마차부 자리의 주인공은 아테네의 네 번째 왕 에릭토니우스래. 에릭토니우스는 다리가 벌어져서 걷기가 불편했어.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 끝에 에릭토니우스는 멋진 사륜마차를 발명해냈단다. 사륜마차를 탄 에릭토니우스는 전보다 더 용맹스럽게 백성들을 지켜주었대. 그러자 제우스는 에릭토니우스를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어. 백성들을 사랑하고 사륜마차를 발명한 훌륭한 임금님이었으니까. 오리온 자리와 숨바꼭질하는 전갈 자리의 이야기를 들어볼래? 오리온과 아르테미스는 늘 함께 사냥을 다녔단다. 아르테미스, 나보다도 사냥을 잘하는 사람 본 적 있어? 아니, 맞아. 내가 최고지. 오리온은 큰 소리를 뻥뻥 쳤어. 어쭈, 어서 가서 잘난 척하는 오리온을 죽이고 오너라. 질투쟁이 헤라는 당장 오리온에게 전갈을 보냈어. 하지만 지금까지도 전갈은 맡은 임무를 끝내지 못하고 있단다.
전갈자리가 떠오를 때가 되면 오리온 자리는 이미 서쪽 하늘로 달아나 버렸거든. 또 전갈자리가 오리온 자리를 쫓아서 내려가면 오리온 자리는 동쪽 하늘로 올라온대. 전갈은 언제쯤이면 임무를 완성하고 헤라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영웅들의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선생님. 그래, 위는 사람, 아래는 말의 모습을 한 케이론이야.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용맹한 아킬레우스, 영웅 중의 영웅 헤라클레스도 모두 케이론의 제자들이란다. 헤라클레스가 켄타우로스족과 싸우고 있을 때였어. 헤라클레스는 히드라의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았지. 그런데 화살이 케이론의 무릎에 팍 꽂히고 말았잖아. 케이론은 절대로 죽지 않는 몸이었지만 그 독화살은 이겨낼 수 없었대. 결국 케이론은 자신의 몸을 거인신 폴로메데우스에게 맡기고 죽어버렸지. 제우스는 훌륭한 선생님 케이론을 하늘로 올려서 사수자리로 만들어 주었단다. 아버지의 태양마차를 탔던 겁없는 꼬마 파이톤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대. 키그누스라는 아이인데 항상 파이톤을 아껴주었지. 신나게 태양마차를 타고 다니던 파이톤이 에리다노스 강에 떨어지자 파이톤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파이톤을 찾아 온 세상을 헤매고 다녔지.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은 하나 둘씩 흩어졌지만 키그누스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덕분에 파이톤의 무덤을 찾을 수 있었단다. 제우스는 키그누스의 마음이 너무나 착해서 백조로 만들어 하늘로 불렀대. 여름밤에 볼 수 있는 백조 자리는 바로 키그누스의 별자리란다. 황금의 시대, 은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점점 사나워져 갔대. 서로 싸우고 남의 것을 훔치고 전쟁까지 일으켰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지. 신들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면서 모두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반드시 착한 마음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거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에는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정의를 가르쳐 주었대.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저리 가요. 글쎄, 시끄럽다니까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아스트라에는 결국 하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별자리가 되어서도 끝까지 사람들을 돌봐주겠다고 결심했대.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인간의 선과 악을 저울질하는 천칭자리가 바로 아스트라이의 별자리란다. 밤하늘에서 우유처럼 하얀 띠를 찾아볼래? 그곳이 바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수란다. 숲속에 버려진 헤라클레스는 헤라에게 발견되었지. 어우나, 아기가 배고픈가 봐요. 헤라님이 젖을 좀 물려주세요. 아테나의 말에 헤라는 아기를 안고 젖을 물렸어. 아! 무슨 아기가 이렇게 힘이 센 거야?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내동댕이 쳐버렸대. 헤라클레스가 젖을 너무 세게 빨았기 때문이야. 그때 흘린 젖이 바로 은하수가 되었단다. 헤라가 헤라클레스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그림을 보렴. 헤라가 손을 번쩍 들고 있지? 아마도
헤라클레스에게 물린 부분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일 거야.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올려다본 적이 있어요. 반짝반짝 밤하늘에 수놓는 별들은 인간들의 도달할 수 없는 꿈과 그리움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별과 별자리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 바라보는 별은 분명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는 헤라의 질투를 받고 곰이 된 칼리스토와 그의 아들 아르카스에 관한 별자리죠. 가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염소자리를 만날 수가 있어요. 염소자리는 위는 염소고 아래는 물고기인 판의 별자리예요. 판은 괴물 티폰을 피해 몸을 숨기려다 주문을 잘못 외우는 바람에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형제 간의 우애로 소문난 별자리로는 쌍둥이 자리가 있어요. 또 물고기 자리에는 아프로디테와 아들 에로스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고요. 돌고래 자리에는 아리온을 구해준 돌고래의 착한 마음이 남아있고 왕관 자리에는 테세우스를 도와준 아리아드네의 사랑이 전해지죠. 밤하늘에는 무서운 동물들의 별자리도 많아요. 헤라클레스에게 덤볐다가 불쌍하게 죽은 사자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사자자리와 개자리, 오리온 자리와 영원한 숨바꼭질을 하는 전갈자리가 바로 그것이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가만히 별들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 위에 작은 별 하나가 소곤소곤 정답게 말을 걸어올 거예요.